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배진영 편집장입니다. 지난 12월 17일 월간조선 2023년 1호로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보통 그 다음 달 호를 갖다가 한 2주 정도 먼저 내거든요. 그러니까 12월 17일 날은 1호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는 다른 분들보다 2주 정도 앞서서 새해를 맞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편집장이 돼서 3번째로 만든 월간조선입니다. 앞에 10호로 11호로 재밌는 기사, 좋은 기사들이 많았고 다행히 독자분들께서 알아주셔가지고 뭐 판매도 좀 늘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그래도 눈에 띌 정도로다가 많이 팔렸네 그런 느낌이 드는 그 정도로 다 책이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독자 여러분들께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또 더 열심히 만들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월간조선 1호로도 좋은 기사, 재미있는 기사, 특종이 많이 있습니다. 제일 저희가 이번 달에 내세우는 기사는 또 대장동 게이트입니다. 참 저희가 몇 달째 이 대장동 게이트를 갖다가 다루고 있는데요. 참 얼마나 그러면 이렇게 파도 끝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그 대장동 게이트의 주범 중에 하나인 김만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결국 미수에 그쳤습니다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김만배 씨에 대한 얘기가 이번 달 월간조선 첫 번째 기사입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다.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린가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그 얘기가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도 우리 국민의 한 40%는 되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부산저축은행 사건 때 담당 수사검사가 윤석열 당시 중수부 이과장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중수부 이과장이 수사를 갖다 미진하게 하고 피의자들을 갖다가 그 느슨하게 대해줘서 그 바람에 일이 터졌다. 그런 식의 얘기인 것 같은데 황당한 얘기죠. 근데 그 얘기가 나왔다는 게 뭔가 하면은 당시에 그 사건으로 조사를 받았던 부산저축은행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겁니다. 대장동 사건으로 조사를 받은 게 아니고 그랬던 대출 브로커 조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검찰청에 불려가서 세게 조사를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당시 윤석열 대검 중수부 이과장이 커피까지 타주면서 느슨하게 널널하게 대하는 바람에 당시 이걸 뿌리를 뽑지 못해갖고 대장동 사건이 터졌다 이런 논리인데 그 황당한 얘기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걸 이번 달 월간조선의 최우석 기자가 썼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김만배 씨가 윤석열 총장을 엮어넣기 위해서 남욱 변호사한테 야 그때 너 빌려갔을 때 커피 타준 게 윤석열 맞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남욱 씨는 작년 가을 상황입니다. 검찰에 불려가는 문제 이런 걸로 정신없던 참에 그랬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걸 가지고서 그렇게 엮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문제하고 또 한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뭔가 하면은 그 정진상을 비롯해서 당시 관련자들의 그 발언 이거에 대해서 녹취록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그 친문 검사들이 포진했던 검찰에서는 그 녹취록에서 제대로 듣지를 못한 건지 아니면 듣고서도 누락시킨 건지 그랬던 얘기들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검찰이 다시 조사를 하면서 녹취를 다시 풀어보니까 문정부에서 놓쳤던 얘기들이 많이 있더라. 그 얘기도 같이 있습니다. 이제 한 2주 정도 지났습니다만은 12일이 지났죠. 12일이 지났습니다만은 12월 7일은 이재수 전 국군 기무사령관 4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기무사가 무슨 계엄령을 펴려고 했다. 탄핵 사태 와중에. 또 세월호 유족들을 사찰했다. 이런 걸로 해서 이제 기무사를 갖다가 굉장히 못살게 굴었죠. 그러자 이제 강직한 군인이었던 이재수 장군은 내부가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 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을 뿐인데,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짊어지고 가겠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죽음이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이재수 장군은 내가 모든 책임을 지고 가니까 내 부하들은 괴롭히지 말아라, 이런 의미였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기무사에서 근무했던 대령급 장교들이 아직도 문재인 정권이 어떤 했던 그 재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고생하고 있습니다. 참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인데요. 그 혐의라는 것들도 황당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도 재판에 시달리고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전직 기무사 간부들이 자신들의 그 억울한 심정을 갖다가 토로했습니다. 저희 박지연 기자가 이 기사를 썼습니다. 연말에 그래도 조금 통쾌한 소식, 통쾌하다기보다 상쾌한 소식이죠. 그거는 이제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을 갖다가 윤석열 정부가 법과 원칙대로 처리했다는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걸 가지고 상쾌하다고 하는 거는 뭐 어느 쪽이 이겼다 졌다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떼법은 안 되는 거 아니냐, 법과 원칙대로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화물연대 파업을 갖다가 윤석열 정부가 원칙대로 처리한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갑재 전 월간조선 편집장께서 글을 주셨고요. 또 그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갖다가 저희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까 대장동 게이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대장동 게이트가 사회 이슈화 되는 데에는 몇 개의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김경률 회계사라고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대장동 관련된 얘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자료들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나타나는 어떤 자금의 이동을 갖다 엑셀로 분석을 해서 페이스북에 올렸던 게 이 사건이 그 세상에 알려지게 되는 한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을 했다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김경률 회계사는 소위 진보라고 하는 그쪽에 계셨던 분인데, 그래도 그쪽에 있는 분 중에서 원칙에 충실하려고 했던 분입니다. 조국 사태가 났을 때부터 이거는 진보의 길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거기에 맞서고 또 대장동 게이트를 갖다가 폭로하는 데 앞장섰던 분인데, 그분을 박지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강릉 MBC 사장을 지낸 김영일 기자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다른 방송사에 있다가 MBC에 들어가서 MBC 강릉 MBC 사장까지 하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가 친정과 같이 여기는 MBC가 요즘 특정 노조에 의해서 장악된 후에 얼마나 일탈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픈 그 마음을 갖다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기자로서 북한을 드나들 때 북한에서 만난 사람들이 얼마나 기상천외한 얘기를 했는지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의 공작원들, 간첩들이 쫙 깔려 있다는 얘기죠. 저희 월간조선이 항상 보면 정치 얘기, 북한 얘기, 이념 얘기 이런 걸 많이 하는 잡지입니다만은, 물론 그런 얘기 중요합니다. 저희는 그게 월간조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부터도 그런 기사를 많이 써왔습니다만, 그래도 저희의 관심사를 좀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자동차 산업기술 분야의 전문가인 박정규 한양대학교 겸임교수가 테슬라 대 도요타에 대한 기사를 썼습니다. 아시다시피 테슬라는 전기차를 들고 나와서
자동차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일으킨 그런 회사고, 토요타는 전통적인 자동차의 강자죠. 그 두 회사가 대결을 하면서 자동차 산업 기술이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박정규 교수님을 갖다가 꽤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습니다만 이렇게 글을 잘 쓰고 재밌게 쓰시는 분인지 몰랐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월간조선은 이런 종류의 기사를 많이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58년 개띠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소위 베이비붐 세대의 가장 대표적인 그게 이제 58년 개띠인데요. 6.25 전쟁 끝나고 어느 정도 생활이 안정되고 전선에 나갔던 군인들이 돌아와서 아이들을 갖다 많이 생산하던 그 바람에 58년 개띠라는 말이 나왔고, 중학교 들어갈 때, 고등학교 들어갈 때, 대학 들어갈 때, 군대 들어갈 때, 또 취직할 때 항상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갖다가 자랑했던, 본인들은 물론 죽겠다고 그럽니다만 그게 58년 개띠입니다. 근데 그 전설의 58년 개띠가 2023년부터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고 그럽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국민연금이 앞으로 엄청나게 많이 지급되는, 그리고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이런 거의 재정이 앞으로 굉장히 악화될 거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특히 연금 개혁이나 건강보험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특집을 준비했는데, 저희는 이걸 갖다가 우리 월간조선이 우리 사회의 아젠다를 갖다가 좀 앞서서 제시한다,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만은, 이걸 준비하는 와중에 정부에서 먼저 연금 개혁안을 내놨습니다. 하여튼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고, 또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를 끌지 못하더라도 연금개혁, 교육개혁, 노동개혁은 꼭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관심을 갖고 보실 만한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젊은이들이 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해서 얼마나 힘들게 생각하고 답답해하는지, 거기에 대한 20대 직장인들의 목소리도 담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월드컵에서 많은 사람들이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한국보다 한 수 아래로 봤던 일본 축구가 언제 저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세계 축구의 강호인 스페인 또 독일을 꺾었느냐, 거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더라고요. 일본 축구가 어떻게 그렇게 급성장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 월간조선에 좋은 글을 주는 장원재 박사, 축구 칼럼니스트로도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좋은 글을 주셨습니다. 그거 말고도 저희 월간조선에 읽을 거리가 많습니다. 옛날에 농구 감독으로 이름을 날렸던 최희양 감독, 그분이 고려 용접봉이라는 방산업체의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스쿠다 다카유키라고 하는 일본인 CEO가 있습니다. 일본 롯데 고문인데 그분이 신격호 회장을 회고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내년 1월이면 신격호 회장 돌아가신 달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박희석 기자는 국회의원 이재명이 지난 6개월 동안 무슨 일을 했나, 뭐 결국은 한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만 그걸 정리했고요. 또 최악의 가뭄을 맞고 있는 광주 전남 르포, 그것도 박희석 기자가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월간조선이 이번에 신년호를 맞으면서 좀 새로운 연재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월간조선에 좋은 글을 주시던 이한호 전 조선일보 문화부장은 조선재상열전을 시작했습니다. 리더십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시대에 아주 좋은 참고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월간조선의 김태환 기자는 문장에 물들다라고 하는 새로운 연재를 시작했고요. 또 저희 월간조선의 이념과 정치를 연재하던 이강호 한국국가전략포럼 연구위원은 문명과 역사라는 연재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류고쿠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교토에 있는 유서 깊은 대학인데요. 거기에 있는 리 소테치라고 하는 분, 조선족 출신으로다가 일본에 가서 30년 넘게 일본 생활을 하면서 대학 교수가 되신 분인데, 그분이 지금 일본에서라는 제목으로다가 일본에서 보는 한국과 한반도를 다루는 연재를 새로 시작했습니다. 저희 월간조선은 여태까지 독자 여러분들의 사랑으로다가 정말 아직까지 저희가 잘 잡지를 유지하고 또 여전히 많은 독자 여러분들의 사랑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저희는 한편으로 끊임없이 변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변화라는 게 바꿔야 되는 게 10가지가 있을 적에 한꺼번에 5가지, 6가지를 확 바꿀 수도 있지만은, 어떤 바꿔야 할 것이 있을 적에 1가지, 2가지씩 조금씩 바꿔나가는 것도 그게 쌓이면 큰 변화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편집장이 된 이후에 또 새해를 맞으면서 작은 변화를 시도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화를 해나갈 거고요. 좋은 필자들이 있으면 더 열심히 발굴하겠고, 글 잘 쓰시는 분, 남다른 전문적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런 분들의 글을 열심히 저희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기자들도 끊임없이 관심의 범위를 넓히고 또 젊은 기자들을 새로 충원하고, 그래서 저희 월간조선의 정체성, 대한민국을 지키는 잡지, 진실을 추구하는 잡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은 끝까지 지키되, 또 시대의 흐름에 맞게 또 어떤 젊은 분들이 저희 월간조선을 볼 수 있는 그런 잡지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겠습니다. 이번 저희 월간조선 1호로도 많이 사봐 주시고 정기 구독해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